네, 현금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 수가 합쳐서 2천여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동반 강세가 좀 고르게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가 기분 좋은 시작을 맞이하고는 있는데 그동안 워낙 불안했던 심리 상태가 있었던 터라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고 투자에 반영시켜야 할지 두 분 모시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정리하면서 시장 향방도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표님 밤사이에 여러 이슈 가운데 엔비디아 얘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CPI부터 한번 가볼게요. 8월 CPI가 평소보다는 이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상치와 부합했는데 세부 물가 항목에 따라서 평가가 약간 엇갈리더라고요. 내용 좀 어땠습니까? 뭐 전월 대비도 약간 좀 미스가 난 것도 있긴 했는데 거의 예상치에 부합했죠. 네. 부합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의 장 초반에 그러니까 뭐 젠스랑 발언 전에 반응을 보면 낙폭을 키웠습니다.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끈적끈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본인들이 예상을 해놓고 예상치 맞는데 오히려 지금 뺐었습니다. 시장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내려갈 물가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컷의 가능성이 확 줄었죠. 예. 이번에 0.25밖에 인하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뭐 시장은 좀 어제 실망감에 좀 팔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장 초반 하락이 그렇게 지금 저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고 여전히 물가가 지금 물론 안정권에 좀 들어오긴 했지만 2% 초반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2.0 이렇게 찍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원 네. CPI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뭐 견조한 흐름을 보였죠. 예상 뭐 전월 대비 똑같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지금 잡히는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가 끝난 지 한 2년 가까이가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급망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보호무역의 강화, 뭐 블록의 인지 강화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지금 WTO 체제가 무너졌죠.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격변의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CPI는 그닥 그렇게 의미는 없었지만 비컷이 안 나올 거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면서 좀 팔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근데 반등도 세게 나왔다는 거는 젠스랑 씨의 말 한마디, 네. 대만계 미국인의 한마디에 그냥 미국 시장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여전히 그래도 뭔가 이제 중심을 잡아줄 그런 뭐 말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 된 게 엔비디아다라는 말이 참 많은 올 한 해 겪고 있고 그 안에서도 그 CEO의 말 한마디가 미국장을 움직이게 했는데요. 그 발언이 나오기 전에 CPI 해석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흔들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지표 발표의 핵심은 주거비였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요소로 꼽혔기 때문인데요. 차장님이시죠? 네, 이 차장님 여기서는 혹시 충격이 없었을까요? 글쎄요, 우선 근원 쪽에서의 그 지표가 아무튼 서비스업에 대한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고 있는데 나머지 쪽은 지금 현재는 크게 지금 무리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네. 많이 드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지난주도 그렇고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도 의견이 좀 많이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CPI 지표도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꺾였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시장 자체도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했던 걸 봤을 때 시장에서도 지금 과도하게 이 CPI 지표에 대해서 큰 기대를 이제 물가에 대해서 잡히는 부분을 크게 좀 기대는 하지 않고 약간 좀 내성이 생겼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장 초반에 미국 증시가 이 비컷을 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결국은 이제 뭐 엔비디아에 대한 효과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CPI 지표에 대한 반응은 좀 내성은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결국 CPI 지표가
이 FMC 회의, 추석 끝나고 FMC 회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그 의견이 좀 많았지만 결국 비컷은 아니더라도 이 올해는 9월 달도 그렇고 뭐 9월 달에 비컷이 하나 0.25bp를 내렸을 때 11월, 12월에도 25bp, 그러니까 총 세 차례 이 하락 그 세 차례 이 금리 떨어뜨릴 확률이 굉장히 똑같거든요. 다만 이제 9월 달에 비컷에 대한 이 확률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수급도 한번 볼게요. 이 대표님, 일단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 영향권에 놓여 있는 하루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 대응 저희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관련된 거는 어제 그저께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그 얘기는 이미 포지션 뭐 다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보다는 지금 9월 달에 조금 너무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이제 연휴잖아요. 네. 또 연휴고 또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이틀 동안 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FOMC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뭐 BOJ 이슈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주 이제 한 주 정도가 이제 본격적인 거래가 될 텐데 저는 생각보다 이번 뭐 9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유동성이 풀릴 거란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이제 AI 관련돼서도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10월 달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은.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오늘도 뭐 너무 이제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뭐 하이닉스 뭐 5%, 뭐 6%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또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뜨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렇게 갭상승 했으면 또 내일 또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한마디에 뭐 어제는 해리스가 토론회에서 우세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2차 전지가 막 급등을 하고 수급이 쏠림이 엄청 심했죠. 또 반면에 일본의 누군가 준코 이사인가 뭐 예, 무슨 그 이자카야 비슷한 이름인데 예, 준코 이사가 맞네요. 갑자기 또 한마디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엔화가 막 급락을 하면서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오면서 시장에 더 압력을 주면서 반도체가 막 매도가 나오고 오늘도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것도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두 회사를 좀 다르게 투자 조건을 좀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사실상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연결해서 좀 전략까지 전해주셨어요.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주셨는데 전략을 한번 열어볼까요? 지나친 행보는 금물이다라는 게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 전략입니다.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실 것 같아요. 이와 동반해서 약간 흥분감도 공존할 수 있어요. 저만 해도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럴 때 좀 마음을 진정하고 저희가 어떤 태세를 좀 갖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9월 달은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겠네요. 예, 받아들이시고 이제 미국 9월 16일 법인세 납부 있죠. 그러니까 또 이게 미국이 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또 팔 겁니다. 예, 그러면 당분간은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시장에서 시장이 얇아진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얇아진 상황에서 조금만 사면 확 올라가고 네. 조금만 팔면 확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9월 달에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빅 이벤트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방향을 잡은 이제 세력들이 돈을 이제 쓰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 납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게 은행을 통해서 다시 또 공급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9월 마지막 주 정도 9월이 끝나갈 무렵부터 좀 시장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뭐 연휴도 있고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빠졌어 이렇게 해서 화내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전략으로는 빅이벤트 그리고 추석 이후 여러 재료들을 소화한 이후 9월 말 정도부터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과 함께 그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 재미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조언입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조언은 어떻게 준비가 됐을지도 궁금한데요. 볼까요?
역시 비슷해요. FOMC까지는 관망. 저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FOMC 회의가 이루어질 거고, 뭐 앞뒤로 해서 이번 주 말에는 뭐 ECB 통화정책회의, BOJ 쪽에서도 결과가 있고요.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도 이제 뭐 대선 토론 또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되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결과를 떠나가지고 이런 이벤트들이 하나둘씩 이제 끝나야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 정말 4조 넘게 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의 순매도 금액이 4조 6천억. 대부분 이제 이 삼성전자 쪽과 뭐 SK하이닉스 이쪽에서의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 어떤 뭐 다른 섹터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시장 자체를 매도한다는 느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라기보다도 저는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의 순매도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공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 미국 대선 토론도 그렇지만은 뭐 CPI 지표나 이 FOMC,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이 통화 정책의 이런 그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들어오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FOMC 쪽에서의 약간 좀 이 방향성은 좀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좀 잡히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네. 오히려 지금 FOMC 회의가 좀 빨리 끝나고 또 이제 BOJ 쪽에서의 이 통화 정책 이벤트가 끝났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종목별로 섹터별로 매수 관점을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 전체를 관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관망, 우리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겠다는 분석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실 내용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사실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일단 오늘 동반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밤사이 이런 말이 나왔었죠. 월세, 즉 CPI로 망칠 뻔한 증시를 젠슨황이 멱살 잡고 올렸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젠슨황 CEO가요. TSMC가 아닌 다른 기업에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다른 기업이 혹시 삼성전자 아니냐는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로 연결이 좀 됩니다. 엔비디아도 8% 상승했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외 반도체 일제히 상승 중인데요. 이 대표님, 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 TSMC 그리고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좀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삼성전자 주가는 2% 상승이라 좀 아쉬움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당장 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 지금 젠슨왕은 이제 말펀치를 날리는 건데, 그러니까 말을 이제 삼성전자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한 시청자분이 댓글에 이건희 대표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엔비디아에 삼성전자 좀 사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좀 간절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도 좀 어디서 했었는데, 네. 그렇게 좋아하면 저번에 자기 주식 파신 거 있잖아요. 아. 엔비디아 고점에 잘 그죠? 파셨던데, 예, 삼성전자도 좀 사시면 좋겠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는 HBM3E를 확실하게 통과했다. 뭐 8단이든 12단이든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예. 그게 가장 큰 실망감으로 더 빠진 거고요. 사실은 전저점을 깼죠. 8월 5일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도 팔았지만 강도는 삼성전자를 거의 패대기 쳤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닉스는 그래도 얘는 HBM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잘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그래서 마이크론이 한 4% 이상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하이닉스 그러니까 당연히 4% 이상 시작을 할 걸로 봤는데 5% 가까이에서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는 근데 많이 올라 2%, 1, 2% 정도로 예상했는데 여전히 예상대로 맞습니다. 그 이유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부추겨줬지만 지금 당장 파운드리로 삼성전자가 만들지 못할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예, 여전히 능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7나노급 이하를 지금 파운드리 해줄 수 있는 데가 사실 TSMC는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한 거다. 한마디로 젠슨왕 씨가 얘기한 거는 젠슨왕 CEO가 얘기한 거는 니네 빨리 준비해라. 네. 예,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될 것 같았다라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런 말을 했으면 여기서 한 10% 올라가도 이상이 없죠. 근데 지금 1, 2% 올랐다는 거는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고 외국인들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성장주로 올려놓고 지금 경기 민감주로 빼고 있거든요. 네. 예,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라든지 3분기 실적까지는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이제 꿈과 희망을 또 황 CEO가 줬죠. 네. 예, 근데 HBM 빨리 통과시켜야지 이거 안 되면 이게 덮합니다. 지금 이게 약속을 안 지킨 거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8월 말까지 얘기를 했는데 기한을 자기들이 잡았죠. 9월 말로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8월 말로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8월 말 지난 지 한참 됐는데 얘기가 없죠. 지금 보도는 나오는데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빨리 마무리 져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변죽을 올리고 있습니다. PC 수요가 둔화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내 것이 그냥 그거는 그냥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지금 보는 거는 HBM이 확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이유는 그걸 여전히 견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외국인의 수급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오늘 외국인 사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사고, 그렇죠. 삼성전자 예.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좋아지면 수혜를 당장 보는 건 SK 하이닉스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에 꽂혀가지고 지금 이 젠슨왕이 요 말에 집착을 하시는데 기사도 이쪽으로 뽑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니네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지금 우리 호퍼도 잘 팔리고 블랙엘은 지금 막 줄 섰어. 이 얘기가 포인트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사실은. 계속 내년, 내후년 좋아질 것만 남아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말의 내포가 삼성전자 준비해라라고 하는 내포는 결국엔 뭐냐면 1, 2년 뒤에 1, 2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준비하려면. 근데 1, 2년 뒤에도 우리 수요는 견조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신감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수혜를 보는 건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장님 의견도 한번 반도체 그 안에서도 이 대형주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맏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질 수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언젠간 오른다라는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가 좀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는 게 보유자들의 마음일 텐데요. 네. 오르려면 어떤 포인트가 필요할지도 궁금하고 어쩌면 지금 너무 많이 밀려서 저가매수 기회로 삼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외국인들이 이거는 전체 어떤 매크로 지표 말씀드렸듯이 FMC 회의나 끝났을 때 외국인들이 살까 말까를 이제 그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추석이 좀 끝난 이후에 어떤 결과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웬만하면 다 나오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 FMC 회의 끝났을 때 이 종목들을 매수를 지금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아직까지도 분위기는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딱 그거 같아요. 이 엔비디아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SK하이닉스는 HBM 쪽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삼성전자는 기존의 D램 쪽에서의 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HBM이나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8단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에 대한 횡보나 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HBM 쪽에서의 행보가 좀 약간 소극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D램에 대한 이 하반기 때 ASP가 지금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지금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이제 삼성전자가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장주잖아요. 네. 하지만 이 외국인들 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다른 나라 국가의 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제 자체가 삼성전자의 의존도 상당하게 크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하나의 어떤 기업의 그 투자 수단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 산다라는 개념 그 살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실적이나 여러 지금 하는 프로세스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눈에는 SK하이닉스가 더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가매수 지금 들어간다라는 게 다소 부담일 수 있다라는 판단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그래 강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사도 늦지는 않거든요. 좀 많이 떨어졌기 좀 때문에. 보자. 예, 예. 그런 네. 의견입니다. 역시 전략에서도 관망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요.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게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소부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표님, 소부장이 반토막 난 아니면 그보다 더 빠진 종목들도 꽤 많이 있는데 모처럼 만에 오늘 상승을 합니다. 근데 또 소부장은 대형주만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시즌을 좀 보내고 있잖아요. 전략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이 따로 없죠. 사실은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반토막 났다 50% 이제 한미반도체 고점 대비 한 50% 가까이 빠졌었죠. 네. 하이닉스가 거의 30% 넘게 빠졌었습니다. 그럼 형님이 30% 빠지는데 동생은 당연히 한 50% 빠져야죠.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이게 먹이 사슬 관계인데 뭐 이수페타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지금은 없는 분들은 한번 사볼 자리는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지나고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미 반도체를 지금 10만 원에 사나 11만 원에 사나 제가 볼 때 별 의미는 없거든요. 추세가 전환되는 걸 좀 보시고 사시면 되고, 결국은 하이닉스가 언제 빨리 이제 20만 원대 진입하느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8만 원대 진입하느냐의 문제인데, 삼성전자는 7만 원 넘어야지 제가 볼 때는 다시 이제 6만 원 안 내려가겠구나. 7만 원 돌파를 좀 강하게 해줘야.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정도를 가서 잘 버텨줘야 사실은 나머지 소부장들도 지금 더 올라올 수 있다, 튀어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일단은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결국엔 엔비디아가 140불을 뚫고 가면 사실은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계속 박스권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연장선인데 미국의 유동성 없으면 그거 끌어올리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AI 산업이 단순히 지금 젠스랑 CEO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 그래서 무슨 근자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AI 산업 자체가 미국 정부가 미는 산업입니다. 근데 이 산업을 죽일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뭐 구매가 줄 거다, 투자가 줄 거다, 왜 당장 돈을 못 버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모든 정부도 AI를 구축해야 되고요. 또 지금은 뭐 주요 빅테크 중심으로 지금 수요가 있지만 지금 나라 정부들도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과 굉장히 관련돼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을 반도체 제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긴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AI는 초입 국면이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항상 주식이라는 게 급하게 올라왔다가 쉬는 과정을 거쳐야 또 한 번 크게 가니까 네. 예,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장비주도 갖고 계신 분들도 너무 지금 뭐 당장 뭐 이렇게 화나실 수 있는데,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좋은 기회가 좀 있으면 올 거다 이제 확인하고 사시면 또 추가로 매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비중을 늘릴 또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소부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할 거기 때문에 오늘의 전략과 조언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죠.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 셀업체 중심으로 2차 전지가 상승했는데 셀 3사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오늘장에서 포착이 되고요. 대신 그 자리에 에코프로 그룹주 등 양극재 업체들이 강한 상승, 리튬주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1위 2차 전지 업체죠. CATL이 중국 내 대규모 리튬 광석 공장을 무기한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등이 예상이 안 됐던 리튬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 차장님,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과 주가 반등을 이번 이 기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보면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에서 봤을 때 나머지 뭐 음극재나
다른 소재, 이 도전체나 수출이나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극재 쪽은 아직까지도 지금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들도 우선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판매가 많이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올해 그래도 상반기 때는 작년 상반기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응급제나 또 이제 도전체나 이런 그 전고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양극재 쪽은 아직까지도 지금이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많이 눈에 띄는 다른 이 소재들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을 아직까지는 좀 낮게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셀, 소재, 기업들 다 합쳐봤을 때 이 3분기 때 실적 추정이 그나마 높아지는 기업이 LG에너솔루션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이 두 개 다 하는 그 기업이 별로 없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실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접근했을 때는 이 접근하면서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리튬이나 여러 가지 이쪽은 저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그거에 대한 주가가 좀 반응하는 건 예전만큼 좀 덜하긴 하지만 리튬 가격으로 인한 이 소재 업체들 접근하는 전략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리튬 가격의 반등을 주시하는 건 다소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전 같지 않게 꽤 우호적인 전망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리스 수혜 기대도 있고요. 테슬라 훈풍 말할 것도 없는 상황.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는 상황. 업황도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는 분석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님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주목할 키워드가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이 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전기차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로보택시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 튀어 올라오는 거는 공급을 줄이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급을 줄이거나 수요가 늘거나. 근데 공급이 주는 거는 그만큼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전히 안 팔린다. 즐길 재료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리튬 관련주들은 하지 마시고요, 제발. 예, 그리고 양극재도 당분간 안 좋을 겁니다. 오늘 그럼 에코프로 BM 왜 뜨냐, 에코프로 왜 뜨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여서 지금 코스닥 선물이 외국인들 매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약간 올려야 됩니다. 올리려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같이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트럼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영향도 조금 있겠지만 그러면 아마 LG 에너지솔루션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만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수급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오늘 단기 반등 끝나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지나고 나면 또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셀업체 중 아까 이제 차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에 그나마 삼성 SDI 이 정도 그 세 개 정도만 대응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3분기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또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또 치고 올라오면 또 바뀔 수 있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좀 많이 빠지면 사놓으셨다가 들어올릴 때 한 번씩 파는 형태로 트레이딩 형태로 가져가셔야 되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6만 원 정도까지 빠지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SDI도 사실은 35만 원까지 조정이 나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심 있으시다면 급등 중인 리튬주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 하지만 셀업체에 대해서는 관심 유효하다.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리기판주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소부장과 달리 이 안에서도 CXL,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등 이 테마성 반도체들은 중간중간 시세 분출이 좀 나왔었죠. 유리기판 관련주가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살짝 둔화되긴 했지만 삼성전기 중심으로 해서
있어서 그래도 빨간불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기판 최대 행사 중 하나인 KPCA가 열렸는데 여기서 유난히도 주목받은 게 유리기판 쪽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이제 열리는 시장으로 보고 투자해도 될지 궁금한데요. 이 차장님 의견은 좀 어떨까요? 앞서서 이제 2차전 소재보다는 유리기판 쪽이 오히려 더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유리기판이 여러 일반적인 기존 기판보다도 뭐 신호 전달이나 이런 좀 전력 소비 등에서 월등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리기판을 선호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기존 기판 대비해서 유리기판이 비싸요. 네. 비싼데 이런 인텔이나 뭐 다른 이제 반도체 AI 쪽에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비싸더라도 유리기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유리기판이 기존 기판 대비해서 비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뭐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완성품 만드는 기업들도 있어서 차별화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아직 올해 초까지 작년까지 유리기판 쪽이 어떤 상용화가 좀 늦기 때문에 테마성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는 AI 반도체가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그 시장이 커지고 또 만드는 그 상황도 굉장히 세분화가 됐잖아요. 네.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유리기판 쪽에서의 기업들을 좀 더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이 차장님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꽤 우호적인 판단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건희 대표님 의견은 어떨까요? 아직은 꿈의 기판으로 불리기는 해서 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면 투자자들에게 믿음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넘어야 될 허들 같은 건 없을까요? 많죠. 지금 YC캠이 무슨 이제 어제 발표한 거 보면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이제 개발했다라고 해서 네. 지금 올라갔는데 그게 테스트 베드용으로 가겠죠. 지금 SKC가 결국에는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그쪽에 이제 가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용화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테스트들을 계속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반등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돼서 증권방송에서 유리기판 얘기 나오면 그때 사시면 안 됩니다. 아, 그 오늘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 얘기가 없을 때 사셨다가 오히려 이제 증권방송에서 유리기판 얘기 나오면 그때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아직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게 지금 시장이 애매할 때는 약간 꿈이 있는 쪽 아예 그냥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쪽이 조금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여기는 뭐 3분기, 4분기 실적 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슈가 있을 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뭐 피롭틱스라든지 YC캠 이렇게 뭐 공급하고 뭐 계약했다라고 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셔도 되고 또 SKC 같이 아예 그냥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를 보셔도 되는데 여전히 저는 유리기판 자체는 그냥 좀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좀 빠졌을 때 사시고 이게 지금 뭐 YC캠 어제 뭐 뉴스 보니까 그저께 뉴스 나왔을 때 보니까 당장 뭐 엄청나게 돈 벌 것처럼 얘기하는데 돈 안 됩니다. 네. 예, 몇 장 사가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오늘 같은 날 그러면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였으면 오늘도 불을 뿜어야죠, 사실은. 예, 그게 아니죠. 일단은 뭐 주가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세게 올라왔지만 여전히 61선에 부딪히는 걸 보면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봇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나오죠. 오늘은 하이젠 RNM이 가장 탄력이 좋고요. 두산, 유일로보틱스, 에브리봇 등이 상승률 상위에 있습니다. 숨고르기 시간이 꽤 길었던 로봇주인데요. 이 차장님, 삼성의 보삐 출시도 임박했고요. 로봇주 이제 움직일 때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항상 그럴 때 이제 항상 오른 다음에 매수하다가 좀 많이 물릴 실망하시는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시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제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테마면은 네. 테마면은 주가가 이슈 나와서 올랐을 때 매수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이슈가 좀 적은 상황이고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조금씩 종목별로 사두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 로봇
이것도 성장 산업입니다. 투자를 더욱 더 해야 되고 실적이 나올 잡히는 부분도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성장주로서 이제 변동폭이 심한 부분을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슈 나올 때 오늘 같을 때 사지 말고 조용할 때 매수해서 오늘 같은 날 수익화하고 나오자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이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상승률만 놓고 보면 대장격인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 쪽보단 중소형 쪽 움직임이 더 활발하잖아요. 수익 내기 위해서 좀 더 가벼운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대장격 종목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리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흔하게 얘기하면 장난치기 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종목이 이제 더 가볍게 움직일 수는 있는데 또 가볍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이제 매매하셔도 되는데 로봇주들이 보면 사실은 이 작은 종목들이 올라오다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쳐주지 못하면 네. 또 다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는 한 번씩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최근에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정도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주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저희가 공략할 만한 종목이 없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자리에서 한번 하나씩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성웅 차장님의 공략주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CS 윈드를 풍력 쪽에서. 네,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저 헤레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신재생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거기서 진짜 종목들을 좀 몇 개 좀 실적으로만 좀 접근을 많이 봤는데 LG에는 솔루션, 또 CS 윈드가 가장 좀 안전하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헤리스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네. 대선 결과가. 근데 지금 그 안에서 이 종목들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본다고 하면은 CS 윈드, 이제 해상 폭력 쪽에서의 그런 위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봤을 때 CS 윈드가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쪽에서 풍력, CS 윈드에 대한 매력을 알려주셨고요. 자,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어떤 테마, 어떤 섹터에서 공략주 가져오셨어요? 바이오에서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네. 바이오 아무도 관심 없으시죠, 갑자기. 네. 근데 이럴 때 관심 없을 때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스코텍을 갖고 나왔는데 이제 유한양행을 한번 시세를 뿜어서 지금 12만 원대에서 계속 지금 공방이 있는데 사실은 유한양행의 이제 그 대비해서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를 근거를 보면 뭐 레이저 티닙의 가치가 얼마냐 좀 논란은 많은데 적어도 7조 이상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코텍이 보유한 레이저 티닙 가치가 적어도 2조 원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스코텍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는 너무 싸다라는 거고요. 또 자회사 이제 이 레이저 티닙을 개발한 회사죠, 원천적으로. 제노스코의 이제 지분을 한 70% 이상 갖고 있는데 오스코텍이 내년에 IPO도 추진하고요. 이번에 또 이제 어제 그 발표를 했죠, 유한양행이 800억을 좀 넘게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마일스톤으로 받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한 320억 정도를 오스코텍한테 띄워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오스코텍에 돈이 또 들어올 텐데 여전히 저는 지금 한 6만 원까지는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만 원까지는 봐도 된다. 네. 오스코텍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사이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수급의 향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